조합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은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해 가지고 북진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군은 국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이 먼저 생기고 그 국군 위에 국가가 세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기 전부터 조선경비대라고 불리는 군대가 미 군정하에서 육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나중에 이게 육군사관학교가 되는데 를 통해서 많은 장교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사영어학교를 통해서 장교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 역사적 역할을 본다면 우리나라 민족사에서는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화랑도에 이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시대 구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이제 두 가지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 자유통일을 하는 무력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한 다음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원래 이 동북아에 평화가 옵니다. 그때 이 평화를 지키는 임무, 그리하여 인류국가를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두 번째로 건설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국군의 위대한 이 임무는 바로 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입니다. 국토방위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위협과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의 국가안전보장의 최후보루로서 국군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지만은, 대통령이 간첩임이 밝혀졌다, 아니면 대통령이 정신병자임이 밝혀졌다 해가지고 국가 안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를 때는 헌법 제5조에 의해서 국군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5조는 이게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는 이 헌법 5조에 의해서 국군이 출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군의 존재는 우리 민족사 2000년의 큰 흐름 속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바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근대화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군인이 주체가 된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 또는 혁명기 때 국군이 전면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국군은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에 크나큰 역할을 했으니까 사실은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죠. 그전에는 조선조 시대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시험 합격자가 나라를 쥐락펴락 했는데, 지난 70년 역사에서 국군은 오랜만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정권을 잡은 것은 1961년 박정희 소장의 이 군사혁명에 의한 것인데,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면은 약 8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무신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역사 무대의 중심을 잡음으로써 자주국방이 또는 상무정신이 다시 재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무정신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 지배층이 북방 기만민족 출신이므로 아주 용감하고
전쟁도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문약한 주자학 계통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를 하니까 군대를 약화시키고, 군대가 약화되니까 경제도 약화되고 과학도 발전하지 않고 해서 종국에 가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인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계기로 국가를 지켜야 된다. 특히 공산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된다. 또 6.25를 거치면서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서 이 국군의 정신 구조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이 아주 반역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한미 동맹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국군이 굴종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새 국방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욱 이 세 국방장관이 반대하지 않고 따라감으로써 국군 지휘부가 국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군이 주적을 모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누구와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군대가 되는 거죠. 총뿌리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무기가 다 고철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탈레반에 다 넘겨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탈레반이 되고 국군이 아프간 정부군 같은 꼴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국가를 만들고 지키고 싸우고 땀 흘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실종되었던 4개의 정신을 재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해양정신, 둘째는 상부정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 네 번째는 자주정신입니다. 여기에 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덩치는 큰데 정신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정신의 문제의 한 핵심이 자주국방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좋죠. 그러나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그 군대나 국민이 나태하게 만듭니다. 비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수비형 군대입니다. 북한이 남침할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러나 북한군은 공격형 군대입니다.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서울을 포위하고 서울을 포위한 다음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는 제안을 해가지고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드는 이런 꾀를 펴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계속 수비형 전략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수비형 군대가 공격형 군대에 무너진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월남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5월 히틀러의 전차군단이 프랑스를 쳐가지고 6주 만에 프랑스를 무너뜨린 거, 이게 바로 좋은 예입니다. 프랑스는 그때 수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공격형 군대고 우리 국군은 수비형 군대입니다.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무사안일하게 되고 관료형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가장 타락할 때가 관료형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전투형 군대가 돼야 될 텐데.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공격형 군대는 물론 자기 실력보다 더 큰 모험을 하다가는 자멸하는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비형 군대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써먹지 않아 가지고 또한 자멸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군이 다시 자주국방 의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자주국방력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총을 만들고 대포 만들고 탱크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산업 기반이 있느냐? 없다. 그럼 자주국방력을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특히 정밀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건설하자는 선언을 하는데 이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자주국방력 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화공업 건설이 성공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유럽 여행을 해보니까 말이죠. 한국 여권을 들이밀면은 그 출입국 심사를 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인상이 달라집니다. 아주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아,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마약 범죄, 테러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유럽 뭐 호텔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그리고 휴대전화, 냉장고, 텔레비전. 그러면은 이 제품이 잘 작동하고 하면은 자연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이 잘해서 지금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에서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숫자가 세계에서 보통 랭킹 3등입니다. 1등 일본, 2등 싱가포르, 3등 독일, 한국 이런 순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발전의 동기가 자주국방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화공업 건설을 하고 그리하여 오늘날의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처음부터 중화공업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우리 땅은 우리의 자유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서 나왔고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하늘이 도왔는지 운이 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중화공업으로 세계 수출 6위 7위 하는 나라 그리고 공업 생산력은 세계에서 5등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공업력이란 게 바로 군사력입니다. 다만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공업력 플러스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그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가지고 거듭 오늘날의 이 위대한 군대를 만든 그리고 피땀 눈물을 흘린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군이 제발 좌파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헌법 제5조에 충실하는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